네, 안녕하세요. 심표현 느낌표 대표이사 김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토크 콘서트 음악과 힐링, 공감이 있는 내 삶을 바꾸는 워라벨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언택트인 콘서트지만 마음만은 컨택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워라벨 이야기 토크 콘서트는요, 패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시청자분들은 영상을 보신 후 집콕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30여 분께 아주 유명한 브랜드에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생활 균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워라벨에 대해서, 일생활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워라벨을 하려고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에 훨씬 더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신 패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결을 여러분들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본격적으로 패널분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주 좋은 음악을 먼저 감상을 해보실 텐데요. 테너 박희창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내게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네, 제가 미스터 트롯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게 팬텀싱어거든요. 지금 너무 힐링이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공연에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패널들과 함께하는 토크쇼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하실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아빠가 되려고 애쓰고 있는 인디 053 이창원 대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6살, 4살 딸 둘이고요. 결혼 8년 차 맞이하고 있는 문화기획을 하면서 밥 먹고 살고 있는 이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6라벨 워킹맘 맘스랩의 김소향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셜벤처 맘스랩을 하고 있는 김소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4살, 7살 아들, 딸 키우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말만 들어도 확 질립니다. 네. 네, 좋아요. 아이를 잘 키우는 할머니, 대구시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김명은 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린이집을 한 20여 년간 하고 있고 지금 다음 달이면 제가 진짜 할머니가 되는 그 예비 할머니인데 아, 예.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머니라는 타이틀로 초청받은 게 제 인생의 오늘 첫날이거든요. 아, 예, 뭐든지 첫 경험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제 인생에 완전 역사적인 순간이 네네.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감사합니다. 기록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첫 할머니 공식 지금 촬영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대구 시민의 워라밸 삶을 매일 하루 24시간 고민하는 남자, 대구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 엄기복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기복입니다. 저는 매주 주말에 집에서 그 밥을 하고 있고 메뉴를 매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워라밸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엄기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구시가 내노라 하는 워라벨의 선두주자들과 함께 토크쇼를 진행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경찰 공무원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굉장히 현모양처이신, 되게 진부해진다 자기소개처럼 현모양처이신 어머니와 함께 살아서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그리고 이제 경상도스러운 집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워라밸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거의 집에 살림을 다 해주고 있는 굉장히 가정적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분 덕분에 저는 워라밸이 잘 되고 있는 사람에 속합니다. 사실 요즘 워라밸이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취업할 때도 워라밸을 얼마나 신경 써주는 회사인가? 뭐 금요일날 일찍 퇴근시켜주는 회사, 이런 그 기업 문화를 또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그 회사를 선택할 때 그런 요건들이 결정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훨씬 더 이런 워라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패널 분들께서는 어떻게 워라밸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 대구시에서 이분 모르면 간첩이죠. 대구를 워라밸이 필요한 문화도시로, 그러니까 워라밸 때, 라이프 때 중요한 게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화도시로 만들고자 너무나 훌륭하게 일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고, 또 2명의 자녀에게는 또 신나는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문화기획자 이창원 대표님. 대표님은 예. 가정에서 어떤 아빠, 어떤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제가 오늘 아침에 평소에는 이렇게 아내한테 오늘 어떤 일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냥 뭐 각자 알아서 네네. 살자 이러는데 네. 제가 오늘 좀 섭외받고 좀 부끄러워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런 곳에 나간다. 그러니까 네. 딱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이 왜 그딴 데 나가? 그러니까 이게 안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아내가 생각하기엔
모자라도 한참 모자른데 어떡하다 이게 당신이 섭외가 되냐. 아, 사모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해서 부른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물어보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아마 우리 이제 시청하시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워라벨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긴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생긴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이 단어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 단어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라도 해야겠다 마음은 먹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안 되고 우선순위에서는 그래도 이 일이라고 하는 게 항상 또 이제 뭐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 우선시 될 입장에서는 수밖에 어쩔 없죠. 수 없이 되다 보니까 밸런스라고 하는 게 이게 다들 다른데 이걸 어떻게 맞춰가야 되나 지금 좀 기준을 잡고 있는 이런 때인 것 같아요. 저는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긴 건 잘 못하고 있는데 아,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내가 잘 못하고 있다. 일단은 저는 그 주말은 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화계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주말에 뭘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가급적이 주말은 좀 있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하고 먹으면 됐고 일단 내가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일단은 내가 재밌어야 이게 가족들이 다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즐거울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좀 찾아요. 제가 가족을 위해서 뭘 하고 이러진 않고 일단 내가 먼저 좀 즐겁게 있어야겠다 이런 걸 많이 챙기고 있죠. 그래야지 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가족들하고도 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데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란 뭘까요? 아 진짜 이게 제가 부끄러운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 네. 죄인 같아요. 이게 네네. 진짜. 사모님 보고 계시죠? 네, 증거 자료로 같은데. 남기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되게 이제 짧게 아내하고 얘기를 했는데 장점이 딱 하나 있대요. 저보고 그 아이들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이게 나이가 뭐 많건 적건 저하고 관계가 깊건 안 깊건 간에 적정한 거리두기를 늘 하려고 그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뭐 존재에 대한 인정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아, 육아 비결이네요. 예, 그러니까 네. 걔 인생은 걔 인생이고 맞아.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너무 여기서부터 중요하지. 저는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아이들한테 애공이 응. 막 뭘 해볼까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그냥 아주 자연 상태 그대로 네네. 이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본인이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역으로 놓고 보면 아내가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게 무관심이야. 그러니까 나는 자유방임적인 육아를 하고 있어가 아니라 나는 니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이거 아니냐고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인드를 좀 우리 남편분들이 아빠들이 좀 가지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이거 워라벨하라고 사이가 또 너무 스트레스를 오히려 좀 주는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왜요? 빨리 퇴근하고 나와가지고 집에 갔는데 워크라이프 뭐 워라벨 실현하고 막 육아하면서 또 좋은 아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멋진 아빠, 좋은 남편은 말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네, 용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알아서 그냥 좋은 네. 삶을 사시면 적당한 아빠. 그냥 자기가 좋은 삶을 적당한 사시면 남편. 멋진 아빠, 좋은 맞아. 저는 반대입니다. 남편이. 반대. 잠깐만요. 사회자가 물어볼 때 그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왜 반대하시죠? 예. 그러니까 아빠들은 지금 이렇게 애들을 떼어놓는 거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엄마들이 애들을 이제 떼어놔야 되는 내려놔야 상황이다. 돼. 그렇죠. 네. 자식 인생 내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 엄마들은 뭐 자식의 인생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거의 하시고 계시니까 네. 막 과잉 보호가 되고 막 이래서요. 네.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일단 두 분 나가서 사회가- 싸우실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느냐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즐거울 수 있는 삶을 찾아가는 거 이거부터 먼저 좀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남성이 워라밸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 구조 자체가 남성들한테 경제적 책임과 가족 부양의 의무에 대한 좀 짊어지우고 있잖아요. 여성들 많이 뭐 이제 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첫 번째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잘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뭐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가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과 아내를 위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못 배우고 그냥 저도 결혼했고 맞아요. 예, 이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러고 나면 아니면 저 사회에서 좀 재교육도 돼야 되는데 돼야 되죠. 물론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만 뼛속까지 저희가 막 이걸 해야 된다라고 문화적으로 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퇴근하고 회식하는 것도 다 업무의 연장이고 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사회 구조 네. 예, 이게 워라밸을 못 중요하죠. 하게 네, 만들죠.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 일가양립 지원센터처럼 외부에 나가서 교육도 해주시고 군부대 교육도 하고 기업 교육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각자가 서로가 윈윈이 돼야 될 텐데 집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장도 대표님께서는 괜찮은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어요. 예. 네, 어떤 노력하고 계신가요? 또 부끄러운데요. 저희 네. 직원들 보고 오늘 많이 있으면 부끄럽네요. 네. 직원들 보고 있으면 난리 날 건데 이제 저희도 이렇게 젊은 어린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 창업을 한 케이스니까 네, 그럼요. 만들어진지 뭐 네, 그렇게 유명한 스타트업이죠 인디공호사. 뭐 길진 않은 네. 역사인데 네. 첫 번째는 기본을 잘 지키는 거. 근데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기본을 잘 지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정할 때 월급 나오고 뭐 적정할 때 휴식을 보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 이것만 잘해도 좀 워라밸 다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희는 되게 제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게 그 채용 공고에 워라밸 잘 안 된다라고 제가 올려놨어요. 아, 그러니까 인디공호 솔직하게. 사업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올려놨는데 오히려 그렇게 좀 회사나 직장에 솔직한 면들을 처음부터 그냥 드러내는 그쵸?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워라밸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좀 요즘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니는데요.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10시 출근이기 때문에 10시 이전에 전화를 받지 말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재단이나 이런 분들 9시 출근하시는 분들 저한테 전화하시거든요. 이런 사회적 연대. 네. 상대방의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해주는. 아침에 지금 녹화 지금 아침에 하는데 성악가들 아침에 이렇게 부르는 이런 거 안 해야 되고 네. 이런 사회적 연대 네,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잘했죠? 제가 그 채용 공고를 봤는데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딱 규정이 얽매여서 하시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연하게 근무를 하시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네. 있더라고요. 네, 스타트업이 그래서, 네. 사실은 출퇴근 시간 지키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거 예. 근데 그래서 일단은 서로의 어떤 입장과 차이들을 인정하는 것들로부터도 맞아요. 좀 출발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좀 불만 중에 하나가 너무 이렇게 뭐 워라밸 또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는 맞는데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회가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꼭 뭐 6시 딱 되면 퇴근시켜야 되고 뭐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은 좀 우리가 깊은 논의들이 이제는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이창훈 대표님 말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적인 면이 어떻게 보면 삼합을 잘 이루어서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바꿔 나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다 같이 노력하자라는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시민 질문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기 좋은 환경이란 어떤 건가요? 워라밸이 잘 되는 직장이란 어떤 직장인가요? 어떻게 하는 직장이 워라밸이 잘 되는 직장인가요? 라고 하는 시민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아 예, 진짜 힘든 오늘 되게 힘든 날이네요. 제가 꽤 이렇게 이 세치어로 저도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계속 부끄럽고, 네, 부끄럽고 힘들고 죄를 진 것 같고 뭐 어려운 건데 그 일단은 그러니까 직업인과 직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좀 구분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어디 직장 어디에 내가 있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로 좀 어떤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인정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그런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직장이었으면 좋겠고
일단은 저는 워라벨 뭐 좀 폭력적인 방식이긴 한데 6시 이후로 그 전기 내리고요. 사무실에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진짜 이거 만들 수 있을까? 네. 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분 질문이셨지만 이창원 대표님 말씀을 조금 순화시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조금 강경하게라도 우리한테 익숙해질 때까지 그런 규범이나 규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뭐 심지어 진짜 전기를 내리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라도 직장에서 워라밸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잠깐 끼어들면 지금 그 PC 오프제라고 해서 이렇게 권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6시 되면 자동으로 끄는 그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저장은 해 주나요? 저장 그거는 파일이 모르겠어요. 날아가면 누가 네. 책임지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실제로 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네. 저는 이제 뭐 좋은 직장 하면은 첫째는 저는 분위기 좀 개인들이 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뭔가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가. 이제 그 김소영 대표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워라밸이라는 게 남자들한테도 어렵지만 워킹맘들한테는 훨씬 더 이 체감이나 강도가 훨씬 더 좀 세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자녀를 육아를 하시면서 기업의 또 대표 CEO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소영 대표님 지금 어떻게 하루 일과가 어떠십니까 도대체? 네. 너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네. 기회를 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우선은 워라밸을 지키는 것은 저의 생존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 분배, 뭐 투두 리스트 너무 중요하고요. 하루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우선은 아침에 4시에서 5시에는 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처리할 업무들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일어나면 제가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럼 저는 출근을 하죠. 예, 그렇게 하면 저희도 10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한 9시 이렇게 보내니까 벌써 지친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아직 살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회사에 일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하고 다시 우리 아이가 가장 원하는 시간은 엄마 오늘은 몇 시에 와? 등원하면서 항상 묻거든요. 그래서 종일반을 하면 7시 반까지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맡길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 아들이 가장 원하는 시간은 4시더라고요. 엄마 4시에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근데 오늘은 안 돼. 엄마가 오늘은 4시에 오도록 너 노력해 볼게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그걸 지키려고 맨날 노력하는 게 하루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루하루가 종종걸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빨리 이걸 처리하고 이걸 처리하고 리스트를 막 작성을 해도 사실 80% 이 정도면 오늘 선방했다. 선전했다. 네. 하는 그 정도.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중에서 어떨 때 제일 힘들어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가 딱 어긋났을 때 네. 그러면 결국 우리 아이와 약속을 어겨야 되잖아요. 4시에 못 갈 때. 네, 그러면 또 죄인이 됩니다. 눈물 나지. 네, 그러면 엄마 왜 오늘은 또 늦었어? 이렇게 되면 힘들고 사실 그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일이 중요하고 하지만 저의 정체성 자체가 저는 저희가 김소양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 대표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엄마인 것도 당연히 저이더라고요. 근데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엄마들한테 애벌레 밥 매러 갈래. 대표님 어디? 전 밤매로 가죠 당연히. 저도 첫째 낳고 3개월 만에 이제 그때는 회사에 다닐 때여서 바로 복직을 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 낳고 수유하고 정말 아이랑 하루 종일 24시간 잠도 못 자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어서 사실 회사로 도망을 갔어요. 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뭐 일은 그 전에 10년 정도 했던 일들이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계속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때 엄마의 사춘기가 처음 온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의 사춘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년 반 정도는 그 회사에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연 행복한가? 우리 아이도 저렇게 엄마를 찾고
그리고 이 다시 오지 않을 시간. 내가 우리 아이를 항상 못 보고 품에 안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저의 이제 결핍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창원 대표님 아까 내려놓으라 했잖아. 예, 네. 그러니까 아니, 내려놓으라 했잖아 아까 이창원 대표님이. 아니, 저를 왜 또 우리 맞추고 싶었어요. 네. 김소영 대표님 옆에 앉혀가지고 계속 부끄럽네.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그 시간에 네. 뭐 저녁에 술도 마시러 다니고 예. 술 마시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뭐 귀찮으면 뭐 아이, 당신이 가 이러고 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힘들어요. 예. 네, 아니 쉽지 이창원 않죠. 대표님 뭐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 솔직히 그러면 육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가족끼리의 어떤 역할 분담에서. 많이 싸웠죠. 예. 그리고 사실 남편의 협조나 이제 같이 함께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저희 신랑도 되게 정말 대구에서 나고 자라서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아버님이 그렇게 훈련하지 않고 뭐 부엌에 들어가 있으면 왜 들어가 있냐 거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란 사람이었거든요. 한 3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아. 3년 아니, 만에 이게 개종이 개화가 됩니까 이게? 개국이? 개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뭔가를 항상 그 말이 항상 비수가 됐어요. 남편이 하는 말 중에 도와줄까? 뭘 도와주지? 이거는 우리의 일인데 그것 때문에 항상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육아라는 것 자체가 엄마 혼자 해야 되는 일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엄마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육아 자체가 잘 맞고 또 잘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육아 때문에 오히려 안 맞아서 잘 못하겠어서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도 너무 계시거든요. 많아요. 너무 예. 많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육아하고 일을 병행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보면 뭐 조언, 힌트,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제가 여태까지 한 커리어도 있고 저는 일을 해야 되는 기자 사람이거든요.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한 12년 동안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뭔가 사회에 대해서 항상 이제 귀가 열려 있는데 단순히 우리 아이만 바라보고 살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선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컨텐츠화하는 것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엄마의 시간이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한 5년 정도 엄마들끼리 모여서 엄마들의 삶을 얘기하고 우선은 그 방송은 누군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어요. 혼자 얘기하다 보면 답을 네.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대나무 숲 같은 거네요. 네, 대나무 그리고 숲. 전문가들을 계속 모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선배 엄마들, 선배 진짜 할머니들 정말 다 모셔서 그리고 정말 육아 라벨을 정말 잘 지키는 아빠들도 모시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어요. 왜 이렇지? 왜 내 삶이 이렇지?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제 주변에 자원을 좀 쭉 나열해봤어요. 이것들을 양립할 수. 그래서 저는 사실 대구에 오게 된 것도 그 선택의 이제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전보다는 정말 확실히 제 행복 지수가 사실 올라간 거는 사실이에요. 네. 네. 그럼 대표님 말씀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이 가진 어떤 자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거를 어떻게 나눴을 때 내가 나의 행복도 찾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육아에 대한 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나눠서 이 부담을 책임감을 나눠서 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짚어봐라. 그래서 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네, 맞습니다.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제가 시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육아하는 여성, 그러니까 뭐 워킹맘이 아니라 나는 진짜 육아만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육아하는 엄마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여성으로서 네. 이 육아를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아까 이창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가장 남는 게 존중인 것 같아요. 스스로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오롯이 아이들대로 그 남편도 내 주변에 나와 연관되어 있는 이 상황의 모든 사람들을 서로 존중해주고요. 그 중에 저는 가장 나를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좀 나를 끄집어내서 좀 객관화하는 작업들 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했을 때 한다라는 것이 좀 명확해지면 네. 또 실행했으면 좋겠고 지금 뭐 김미란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주변에 이런 것들을 먼저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서
연대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야 저는 좀 해결되니까요. 빼주세요. 왜냐면 해주- 저는 네. 친정 엄마랑 살림 잘하는 남편이랑 살고 있어가지고 이건 아주 너무 좋은 예, 케이스. 저는 좀 같이 공감 못 해드려 죄송해요. 네, 그래도 좀 이런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수 있는 아, 사실 그럼요. 마음에 사실 불을 지피는 게 사실 처음에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근데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도 해서 저는 그런 강연도 좀 듣고 책도 예, 보고 예. 이러면서 내 삶을 좀 바꾸려는 스스로의 노력들 이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팁이 있는데 제가 아내가 BTS 아미예요. 아주 광적인 편이에요. 이게 멋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어, 대부분의 소비의 지출이 BTS를 위해서 네. 지금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보내고 대표님 있는데 술값하고 그거보다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면 좀 할 말이 며칠 전에 없네요. 이제 BTS 그러니까 새 곡 나왔을 때 갑자기 잘 전화 안 오는데 전화 와가지고 24시간에 1억 뷰를 넘겨야 되니까 BTS 빨리 유튜브 보라고 저보고. 네. 근데 그러네. 덕질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좀 자기 맞아요. 좋아하는 네, 거를 네. 좀 이렇게 잘 찾아서. 찾으셔서 맞아서. 거기에 좀 일정 시간을 좀 투자하시는 거 이것만큼 좋은 거 없는 거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사실 네. 문화가 정말 그런 네. 욕구가 해소가 되거든요. 아, 그럼요. 네. 문화가 그래서 중요하죠. 네. 문화도 있지만 우리가 그 지금 애를 키우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가 조선 시대 뭐 그 이전부터 엄마한테 계속 맡겨 왔잖아요. 남자는 맞아요. 밖에서. 그게 지금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좀 심각한 거는 이제 그 엄마들이 자꾸 고립된다는 거죠. 애하고만 사이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대를 어떻게 할 건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이야기할 건가. 그러면 그 모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사회적으로 뭐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아미를 하든지 취미를 뭐 같이 한다든지 또 고민을, 여성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수다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수다를 떨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네. 사실 그게 공동체가 부재한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저희가 커뮤니티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 단위, 적어도 구 단위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웰컴 키즈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키즈 뭐 이제 플레이 이런 데 하는 데 말고 아이들과 엄마들이 가서 커피 한 잔도 하는데 우리 아이가 거기 갔는데 거기가 민폐가 아닌 곳. 요즘에 정말 노키즈존들이 너무 만연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간에 오시면 엄마와 아이들이 오고 또 옆에 있는 테이블에 마마 플레이트? 네, 이제 엄마가 계시면 그 아이를 좀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커뮤니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대놓고 PPL인가요? 뭐 그건 뒷광고죠, 네, 뒷광고. 브랜드를 말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벌써 말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연대가 필요한 공간들과 커뮤니티와 그리고 이 공간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엄마들이 좀 더 확장돼야지 이 사회가 사실은 더 공고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역할이 뭐 사회, 정말 기업, 뭐 이것들이 같이 함께 가야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근데 지금 조금씩 뭐- 네, 변화하고 있을 거라 네, 생각합니다. 그런 또 부분을 위해서 그 센터님 말씀해주신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게 또 맘스랩이기도 네, 맞아요. 하고, 예, 그런 의미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초청드린 거기도 하고요. 네, 그런 커뮤니티와 또 그렇게 아이들과의 어떤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서포트가 같이 돼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안 그래도 고립되기 쉬운 사람들이 지금 또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도 고립이 돼 가고 있는 그 상황이라 저희가 또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저희가 같습니다. 요즘 뭘 하고 있냐면 엄마들이랑 줌맥을 하고 있어요. 이제 화상으로 회의할 수 있는 네 남편들은 이제 회의를 하면 엄마들은 화상으로 가지고 뭐 너날콜 맥주라도 하나 들고 모이는 거예요. 밤에 아이들 재우고 밤에 11시에. 근데 그 1시간이 엄마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다음 날에 사실 그 일상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적으로 정말 좀 적용을 하고 엄마들이 줌을 켜놓고 맥주를 네. 마시는 줌맥. 네, 엄마들끼리 줌맥을 하고 있어요. 다음 날 일상이 어떻게 달라져요? 정말 달라집니다. 술이 취해서 못 일어나. 그렇지는 않지만 네. 뭔가 이게 해소되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네, 네, 그런 네. 것들을 좀 근데 이제-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커뮤니티 공간에서 엄마들의 수다가 그냥 단순히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무의미한
무의미한 대화의 지속 말고 또 다른 우리가 문화거리, 즐길거리를 찾는 이야기들,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협업의 어떤 툴들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들, 조금 더 이런 시간, 물론 그냥 수다도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수다가 한 5년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오히려 더 네거티브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같이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게끔 저희가 잘 한번 서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중간 공연을 보고 또 두 분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즐거운 이야기들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힐링 연주의 우리 두 번째 클래식 기타 연주를 감상하시고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클래식 기타 연주가 김병현 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텀싱어에 이어 비긴 어게인까지 지금 너무 이렇게 좋은 공연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한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사실 요즘 할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육아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워킹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친정엄마. 육아해주는 친정엄마가 있어야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예, 이 세 번째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방송을 빌어서 꼭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저희 집에 계시는 이재만 여사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공식적으로 한번 드리고, 저희 친정어머니신데요. 드리고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제 10월 달에 공식적인 할머니가 되세요? 네, 회장님. 대구시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명은 회장님, 질문인데요. 자녀가 손자녀를 육아해 달라고 한다. 해주실 건가요? 정말 미안한데 저는 대표님 엄마처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거절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희 어머니께 이 방송은 못 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미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일정 부분만 육아를 부탁하면 모르지만 전적으로 할머니가 그 육아를 감당해야 된다 하면 저는 그냥 사양을 할 것 같고, 단지 이제 그 양육을 자녀가 책임지고 있지만 맞벌이를 하거나 이래서 가끔 주말에 이제 좀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어머니 이혜수 여사님께, 이혜수 여사님. 어머님 하시면 안 돼요. 네네.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보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혜수 여사님, 이재만 여사님. 저 해도 될까요? 저 장금숙 여사님, 진짜 여사님.
사실 할머니가 장금? 금숙 여사님, 장금숙 여사님. 네, 저희 시어머니 네네. 진태남 여사님, 네. 아, 진태남 네. 여사님. 근데 사실 네, 진짜 지금. 할머니가 없으면 아, 이 지금- 경제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회장님 말씀이 나오면서 갑자기 집에 있는 육아하시는 할머니들 이름이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 장모님 김정혜 여사님께 18년 전에 2년 동안 아. 네, 전적으로 맡아서 봐주셨기 때문에 네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는데 회장님은 안 하시겠다잖아요. 제가 갑자기 죄인이 된 듯한. 근데 정말 죄인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지금 중요한 게 회장님이 시부모님 모시면서 일하시면서 본인 자녀 키우시면서 이 삶도 사실은 녹록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그걸 끊으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녀분께서도 사실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 부탁하시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워낙 오래 전부터 저는 이제 어린이집을 또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 볼 거를 이미 다 반한다. 이제 너 아이는 너가 책임져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또 많이 했었고 어제도 이제 제 딸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가 꼭 필요할 때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본인은 본인이 책임져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여건들을 활용해서 할 거라고 그 엄마한테 또다시 그 책임을 요청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서 예, 착한 되게 딸이네요. 그나마 감사한데 그래도 이 자리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조부모가 조손녀를 양육하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거의 절반 이상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래서 갑자기 되게 딸들한테 좀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좀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친정에도 저는 막내고 위에 이제 큰 언니가 저하고 20살이 차이 나요. 와. 그래서 큰 언니가 이제 손녀들을 봐줄 때 둘째 언니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언니는 언니 몸도 힘들면서 왜 이제 손주들을 봐준다고 더 힘들게 이렇게 사느냐. 애들 봐주지 마라. 적당한 선에서 끊어라 했는데 그 둘째 언니가 자기 손주를 딱 보니까 거기 또 양육에 올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다음 달에 제가 할머니가 되는데 지금은 절대 사양한다고 했는데 막상 제가 할머니가 됐을 때 또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예. 혹시 회장님 보시기에 주변에 이런 손자녀 육아 때문에 갈등을 빚는 케이스들을 보시나요? 왜냐면 어린이집 워낙 오래 하셨고 하시니까. 많이 보죠. 이렇게 저희 어린이집에도 지금 조부모님들이 양육에 참여하는 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이들 하원 시간에 이렇게 케어주시고 퇴근하기 전까지 몇 시간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상담을 이제 저는 가족 상담을 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 상담도 하지만 조부모님 상담도 하거든요. 근데 각자의 사정이 너무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진짜 골병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애가 다치거나 또 가끔씩 이제 문제 행동이 보이거나 이러면 왠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미안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냥 미안함을 가지고 계시는 데다가 혹시나 딸이나 사위가 그냥 무심결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상처로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뭐 엄마 좀 왜 그래? 엄마 좀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할머니가 또 반성. 그러면 그럼 네가 봐라 이제 그랬나? 이러고 결국에는 딸한테도 이제 그러면 네 일하지 말고 애 봐라 하든지 시간을 줄여라 하든지 시간을 줄일 수 없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시간을 줄여라 하든지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 딸하고 엄마 사이에 서로 마음의 상처기를 계속 내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좀 엄마 왜 많이 그래? 보죠. 아이 그럴 거면 네가 키워. 이런 그렇죠. 거. 예. 한 3일 동안 말 안 하고. 그렇죠. 되게 불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입니다. 급반성 모드로 가신 거예요? 네. 갑자기 다음 네, 다음 질문을 죄인이 되는 네, 콘서트 갑자기 다음 콘서트인 질문을 것 할 같아요, 수가 다들. 없네요. 네. 그럼 그게 너무 슬픈 게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따님이 이제는 내가 그 아이를 키울게라고 이제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데도 또 그게 사실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할머니에게 딸에게 저는 이런 사회가 사실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그렇죠. 좀 많이 바뀌어야 바뀌고 되죠. 있습니다. 아빠들도 육아휴직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할아버지도 육아에
예? 예, 갑자기 집에 계신 또 다른 분이 떠오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그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친정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저한테 하셨냐면 나는 어렸을 때 동생들 보고 한다고 힘들어서 공부를 못했지만 네가 이렇게 여자지만 공부하고 사회생활하고 할 수 있도록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손자녀를 봐주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살림의 부담을 저희 남편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니들 둘 다 맞벌이 하니까 낮에 엄마가 이런 걸 해놓을게. 본인도 칠순이시고 몸도 힘드신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헌신적이다. 저희 세대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희생적이시고 헌신적이시잖아요. 예, 그들은 시부모한테도 그렇게 했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했고 또 자기 자식과 손자녀한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세대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이 사회가 존중해줘야 되는 세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같은 세대는 아니세요. 지금 보시니까 뭐 주름 하나 없으시고 피부가 저보다 좋으세요. 너무 아름다우신데 할머니 클래스에 넣기가 좀 되게 좀 힘드신데 그런 손자녀를 돌보고 계신 가정의 할머니나 아이의 부모들에게 좀 회장님이 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없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지금 이제 저희 세대들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플 케어 세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어릴 때는 50이 되면 그냥 온전히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일상이 된 그게 당연한 그냥 할머니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50대 중반이 넘어서고 보니까 여전히 아름답고 싶고 여전히 내 생활을 즐기고 싶고 여전히 나만의 꿈이 있고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일상이 되다 보면 나의 욕구는 다 무시되고 가족들이 전부 그 할머니만 바라보고 그 엄마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가 하지만 속으로 계속 뭔가 공허해지는 삶. 그래서 우울증이 그 노년층의 우울증이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첫째는 이제 가족들의 지지 이런 것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체력이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금전적인 경제적인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혹시나 이제 그 조부모님한테 손자 손녀를 맡길 때는 이렇게 경제적인 그 보상을 반드시 하는데 경제적인 보상을 했다고 내가 그냥 엄마한테 해줄 거 다 했다 이게 아니라 항상 감사의 표현을 가끔씩 꽃 한 다발도 괜찮고 그냥 엽서 그냥 간단한 메모 한 쪽지도 괜찮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가족이니까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뭐 고마운 거 알겠지가 아니고 그런 표현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젊은 엄마 아빠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부모님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런 정서적인 지지나 이런 것들이 꼭 같이 동반돼서 할머니가 양육을 할 때 정말 신바람나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게 중요하고 어쩔 수 없이 애를 봐야 되는 상황이면 사실은 그 손에 크는 아이들도 사실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할머니든 엄마 아빠든 누구라도 아이를 케어하는 그 어른들이 신바람이 나는 신명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지금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 머릿속에 우리 이재만 여사 얼굴을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 꽃다발이라도 한 다발 사들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는데 시어머니의 육아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 친정엄마도 하면서 아니야, 시어머니. 네.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조부모님 상담도 해보고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양육관이 너무나 달라요. 다른데 엄마는 엄마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마의 방식이 다 100% 옳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양육 방법에 대한 어떤 격차가 심할 때는 전문가에게 같이 가족 상담을 한번 의뢰해 보는 것도 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자녀가 직접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우리 애한테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할머니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난 나이 들었다고 저게 나 무시하나? 이럴 수 그렇죠. 있죠. 예. 예.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요새 조부모님 양육 방법에 대한 인터넷에 온라인상의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살짝 안내해도 엄마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네. 내가 보니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나도 잘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도움이 됐어요. 네. 하고 엄마한테 전달을 하면 어머니 자존심에 상처도 주지 않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네. 가족이 전문가한테 같이 상담을 받아봐서 엄마도 100% 옳은 건 아니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유튜브 상에서 조금 공신력 있는 조부모 육아에 대한 정보들을 엄마한테 간접적으로 전해드린다거나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육아 문제들이 우리가 개인들이 지금 다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나누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선진국 사례에서는 뭐 이미 다 정착화돼 있는데 우리는 안 되고 있어서 국가에서도 사실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좀 공공화 시키겠다. 이런데 조금 장애가 있는 게 조금 지난번 그 유치원 사례도 있었지만 좀 집단 이기주의 이런 거를 조금 좀 초심에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할 건가, 어떻게 케어를 할 건가에 좀 초심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 네. 저는 오늘 원장님 경제적 보상 말씀하셔가지고 네, 월급을 많이 드려라. 저희 출연료를 오늘 저희 어머니 보시면 이혜수 여사님께 네네. 드리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아니 모르셨구나. 이거 재능 기부인데. 네네, 모르고 오셨구나. 네네. 그래서 전 센터장님 말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저도 엄마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첫 엄마거든요. 정말 몰라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보내고 저는 원장님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이자 부모에게도 첫 학교였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저희 원장님도 정말 아이들 케어한다고 바쁘시지만 부모들까지 케어해 주시고 하는 그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 좀 더 열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가는 그 시간 동안에 남편도 그렇더라고요. 같이 갔다 오면 분명히 변화가 교육이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학교에서 부모 교육을 좀 많이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네. 그 이제 연이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라서 이제 낮에 아이들 많이 있는 시간에는 못 하고 저녁 시간에 부모님들하고 지금 개인 상담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양육 상담이나 육아 상담 이렇게 해드리면 진짜 그렇게 며칠 안 가더라도 약발이 사실 2, 3일 가면 잘 간다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그런데 저는 그냥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결국에는 그 내가 어떤 양육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저는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그 에너지와 그 내가 나 자신을 잘 케어하는 그 에너지를 워라밸처럼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 자신도 진짜 나에게 보상해주는 그런 시간, 그 큰 돈이 아니고 진짜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아까 왜 BTS 아미. 예. 짧은 지금 시간이라도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한 2, 30분이라도 진짜 왜 아까 미스트롯이나 뭐 이런 네네. 것들도 괜찮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나를 그러니까 자식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 자신을 챙기는 그런 삶을 하면 그러면 뭐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거고 그 행복이라는 거, 가족의 행복이라는 건 누구 하나가 전적으로 희생한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되고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 워라밸을 챙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내는 데가 사실은 어린이집이고 어린이집의 원장님들도 최근에는 이제 부모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 하나 더 안 넣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원장님이 그래서 저 지금 뭐 논문 쓰고 한다고 정신이 없어 못한다 이렇게 했다니까 낳아서 2달만 키워서 데리고 오세요. 제가 키울게요. 이렇게 너무 말씀해 든든해요. 너무 주시는데 든든하네. 예,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이집이 예, 진짜 역할이 중요하고 그렇게 말씀 한번 해주시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맡길 때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그게 여기 이제 사고 생긴 체계잖아요, 지금 체계. 셋째 임신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예, 왜 그렇네요. 그러셨어요? 네. 너는 도대체? 예. 코로나 최고 재난이라고 하는데 저도 아니 저희가 지금 우스갯삼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보통 결심이나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축하해줘야 되는데 축하한다 막 이렇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회장님 말씀해주신 요건들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 센터장님한테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넘겨볼게요. 회장님께서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센터장님 우리가 지금 엄마, 아빠, 할머니, 뭐 사회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라밸 이런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까지 해야 되나요? 네. 이런 문화들이 우리가 예전부터 문화가 이렇게 정착되어 오다 보니까 너무 경직화돼 있어요. 이게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삽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강연, 공연, 뭐 강의 이런 게 엄청 많아졌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부분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워라밸이라고 나온 게 밸런스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우리 생활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워라밸이 등장한 거고 워라밸이 되면 우리가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이제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면 일에서도 행복감을 얻고 삶에서도 행복감을 얻으니까 좋겠다. 그런 그렇죠. 공식을 네. 때문에 이제 워라밸이라는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엄마, 아빠, 할머니가 공통적으로 할머니한테도 뭐 워라밸이 필요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필요하잖아요. 공통적으로 워라밸이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같이 워라밸을 하기 위해서는. 뭐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이제 공동체 의식이죠. 가족도 공동체고, 우리 뭐 직장에 가도 공동체고, 우리 사회 자체가 공동체인데 나만 어떻게 좀 뭐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나만 또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옆 사람이 불행을 느끼면 그게 다 나한테 전달이 되니까 맞아요. 이제 불행을 느끼는 거고. 그러면 아빠는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같이 행복할까? 엄마는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우리 할머니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거를 잘 살펴보면 개인이나 또 그런 그룹들이 보면 워라밸이 안 되고 있다는 거를 공통적으로 우리가 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워라밸을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소통인 거죠. 소통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봐야죠. 너는 뭐 하고 나는 뭐 하고 우리 역할은 뭐다 하는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뭐 해주겠지 뭐 이런 바라고 있는데 안 해주니까 막 화가 나는 거고 또 저는 남성으로서 이렇게 보면 엄마하고 딸하고 사이가 엄청 돈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겠지 이런 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뭐 상관없겠지 이런 좀 믿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막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쉽게 누가요? 혹시 집에서 아마- 아무도 우리는 막말 안 아마- 해요. 요쪽일 가능성이 좀 많은데. 아니요. 저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눈물이 그런 많은 부분들을 아이예요. 우리가 아까 뭐 이렇게 보상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좀 심리적인 보상도 필요하고 경제적이거나 뭐 이런 물질적인 보상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 코로나 그래서, 때문에 너무 네. 힘들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할 수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그 심리적인 보상으로 최대한 이렇게 엄마 이러면서 뭐 안마도 좀 해드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자라기보다 이런 워라밸에 있어서의 가족 간의 규칙을 서로가 같이 합의를 그렇죠. 통해서 네. 나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우리 집만의 그런 어떤 규칙을 세워보는 거 육아에서도 삶에서도 이렇게 역할 분담에 대한 서로가 합의된 규칙을 세워보는 거 저는 그게 또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회장님 어떠세요?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를 좀 되게 어색해요. 그렇죠. 예. 네, 우리 가족 간에도 가족 그렇고, 회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예. 회사에서도 그렇고 네. 좀 진지하게 얘기하려면 뭔가 어색한데 그 진지한 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네, 네,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 저는 생각에 그 불만이 생기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도와준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아이들 내가 쓰레기 버려줄게. 그렇죠. 예. 이거. 그거는 그냥 네 공동의 쓰레기인데 일이지. 왜 버려주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경험치가 상당히 많으신 아, 걸로. 예, 예. 네 쓰레기인데 왜 네가 버려주는데? 근데 이걸 또 바꿔서 생각하면 그냥 아이의 입장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나한테 그냥 놀아주는다고 생각하면 아이가 즐겁지 않은 거죠. 그냥 같이 노는 거지. 같이 놀자가 돼야 되는데 맞네. 내가 놀아줄게 하면 아이들이 억지로 놀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아. 지쳐 있는데 그냥 힘들게 놀아주는 느낌이 진짜 중요한 나면 얘기다.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가 안 되는 안 거죠. 되지. 그래서 그냥 같이 놀자, 친구처럼 같이 놀자가 돼줘야지 아이들은 그 노는 시간이 온전히 진짜 행복한 순간이 되는 거죠. 와. 약간 지금 소름. 생각해 보니까 애들도 아빠 이거 하고 놀아줘라고 얘기하지 아빠 우리 이거 하고 놀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뭐 누구 아빠 이거 하고 좀 놀아주세요라고 얘기하지 같이 노세요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노세요 좀 웃기긴 한데. 네, 아까 소통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버틴 것 같아요. 아, 알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이들이 크겠지. 근데 사실 어릴 때부터 너의 역할은 이것이고 엄마는 이걸 할 거야. 그리고 이거 다음에 뭔가를 하자. 뭐 이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엄마는 항상 이거를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지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가정 역할에서도 남편은 집안 청소를 해야 돼. 정확하게 현관에 있는 신발을 정리하고 분리수거를 한 다음 이렇게 알려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소통 방법을 저는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항상 안 하니까 싫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정말 딱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4년 전에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조금 배웠던 건데 그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 헤즈키 아렐리라는 총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30분을 놀더라도 진짜 온몸으로 그 아이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놀아줘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전 굉장히 제 마음속에 남았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할에 대해서 워라밸에 대해서 일하는 엄마들은 내가 아이한테 소홀한 게 아닐까 더 못해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육아하는 엄마들은 내가 하루 종일 애를 놀아주고 있고 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롯이 그 아이만을 집중하고 그냥 놀아주는 게 아니라 같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문화적으로 많이 기획을 해주시고 커뮤니티에서 스트레스를 푸시고 여기 전문가 상담 받으시고 저기에서 정부적으로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공급하시고 그럼 저는 혜택을 받고 굉장히 행복한 네. 구조로 이게 딱 맞네요. 예, 저희가 원하는 결과는 된 것 같은데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대면에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못 하고 촬영으로 대신하게 됐잖아요. 예, 시민 여러분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참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너무 많이 시켜주었는데 참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또 위로를 드리고 같이 좀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우리 그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준 어떤 기회이기도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그 아까 경직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장만 해도 뭐 재택근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를 꺼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재택근무해라. 이러니까 이제 재택근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재택근무를 해도 근무가 가능하구나. 우리 아이들도 그냥 그 버릇처럼 습관처럼 학교를 갔다가 학교 끝나면 학원 갔다가 코로나가 딱 되니까 집에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자기가 숙제를 하고 이러니까 학교를 안 가도 공부를 할 수가 있구나. 학원을 안 가도 친구들과 뭐 전화라든가 화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변화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조금 그 경직된 것을 조금 풀어주는 그런 기회도 됐고, 또 반면에서 생각하면 예전에 우리가 해왔던 거, 같이 만나서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언제든지 전화만 해서 빨리 가자 이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랬던 일상들이 너무 소중하구나 하는 그런 소중함도 우리한테 진짜 준 것 깨닫고 같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퀄리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꼭 시간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퀄리티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앞으로도 좀 살려가서 코로나 딱 끝나면 앞으로는 재택근무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재택근무도 넣어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유연하게. 만나지 않아도 서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소중함을 못 느꼈던 일상들을 우리가 워라밸을 하면서 이런 일상들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어서 워라밸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힘을 내서 네네.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로 인한 이런 스트레스가 코로나 블루, 경제적인 어떤 압박,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언택트 때문에 생기는 어떤 사회생활,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코로나 블루로 작용하지 말고 오히려 가족과의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내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아까 이창원 대표님도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더 가족과의 시간이 더 생긴 것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그렇게 스스로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도 우리가 잘 라벨을 맞출 수 있는 워라벨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모든 패널들과의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마무리 공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마지막 공연 항상 왜 스타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예, 음악을 선사해 드릴 텐데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플루트 오카리나 연주가 하지훈 선생님을 모셔서 좀 더 힐링할 수 있는 여러분께 힐링 음악 선사해 드리고 저희 오늘 그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트 오카리나 연주가 하지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공연 어떻게 보셨나요? 오카리나 소리 너무 아름답고 고맙소라는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또 친정엄마 떠오르면서 눈물이 또 핑 도는 그런 경험도 하고 플룻 그리고 피아노 연주까지 너무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어떠셨어요?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진짜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오기 전에 좀 무섭고 떨리고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꽤 많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제 아이와 뭐 아내 어떻게 보면 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눠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정말 이러한 경험들 이렇게 이 어떤 육아라든가 또 육아와 관계된 부분이라든가 또 워라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들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창원 대표님께서 계속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라고 하면서 한쪽으로 그냥 외면했었던 그냥 알고는 있었지만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면서 조금 스스로가 부끄럽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고요. 사실상 그 대구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에서는 신통남이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아빠 통하는 남편 멋진 남자라고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음 기수에 예비 학생으로 꼭 제가 가도록 미리 하겠습니다. 접수를 네, 환영합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대표님 어떠셨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러 왔는데 제가 너무 힐링이 됐어요. 예. 공연을 보는데 막 눈시울이 계속 하면서 이 장면들을 사실 엄마들하고 이 지금 코로나 지친 진짜 육아하는 모든 엄마, 아빠, 할머니 다 나눴으면 좋겠다. 영상으로 보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뱃속에 셋째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이런 일상이 매일매일 고군분투였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싸우고 이걸 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든든한 정말 그 센터도 아군이죠. 있고 네. 예, 할머니도 계시고 진짜 대표님 같은 이렇게 우리 기업을 만들러 가는 사람들도 함께 하면서 이제는 좀 셋째를 낳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셋째 네. 육아 상담은 회장님께 네. 부탁드리면 믿습니다. 될 것 네. 같습니다. 회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 이제 그냥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직장맘들이 자녀에 대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시까지 오라 했는데 못 가면 막 미안해지고 이런데 사실은 자녀가 어리더라도 말귀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아이에게도 엄마가 열심히 바깥에서 뭔가를 하고 있고 네가 너무 보고 싶지만 엄마가 일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불가피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계속 해주면서 엄마도 꼭 참고 엄마 일하고 왔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자녀가 엄마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주면 그러면서 양육하면 아이한테 절대 미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멋진 엄마 아빠 이렇게 대표님하고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도 굉장히 힐링도 되고 배움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오늘 사실 이제 내 삶을 바꾸는 워라밸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15년도에 그냥 삶을 바꾸는 소중한 선택 배움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네, PPL인가요? 네. 아니. 그래서 삶을 바꾸는 단어를 보는 순간에 저한테 이 순간에 너무 이렇게 딱 맞네. 되게 운명 의미가 같네요. 있다. 진짜 예. 운명 같다, 그죠? 네네.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네, 센터장님. 바로 들어갈까요? 네네. 네. 좀 짧게 해주세요. 지금 와플이 다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오늘 그 음악이 있고 또 공감이 있어서 조금 힐링이 되는 그런 토크 콘서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우리가 주제가 이제 워라밸이었는데 우리 가족이나 또 회사에서 경영자나 또 근로자
그리고 우리 정부나 또 우리 국민들이 좀 진중하고 또 진정 어린 그런 좀 그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것을 통해서 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워라밸로 좀 실현을 해보자 이런 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 일가인입에서 기업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잖아요. 가족 네네. 친화 인증 기업이죠? 네네. 네네. 기업에서 그런 기업 문화를 하기 위해서 일가영립지원센터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교육도 나가고 또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마련하시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 인생의 모토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쉼표가 있고 그 쉼표 끝에는 꼭 느낌표가 있다. 우리는 그런 여정을 찾기 오늘 위해 뒷광고 하러 오나?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코로나로 인한 쉼표가 마침표가 되지 않고 느낌표가 될 수 있는 우리 내 삶을 바꾸는 워라밸 이야기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